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어느 날부터 유부남 직장 상사가 그녀에게 추근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상사가 그녀에게 시계를 선물했는데 흔한 디지털 탁상 시계였죠.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침실에 던져뒀다가 깜빡거리는 빨간 불빛이 신경 쓰여서 며칠 뒤 옆으로 살짝 치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직장 상사는 시계를 돌려달라고 했죠. 뭔가 깨름칙한 느낌에 그녀는 같은 모양의 시계를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계는 불법 촬영용 특수시계였습니다. 몰카시계를 선물한 직장 상사,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그 직장 상사는 결국 실형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여성이 카메라를 발견한 다음 날 직장 상사에게 따져 묻자 그분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거 검색하느라 밤새니? 이렇게 답변한 거 보면은 정말 반성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죠? 인터넷을 검색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전송이 돼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근 이렇게 몰래카메라, 몰카라고 하는데요. 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 금지해달라 이런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초소형 카메라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그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 아예 원천적으로 카메라를 판매 금지해달라 청원이 올라온 거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타인 몰래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에 한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판매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유해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담배, 마약류, 의약품 등에 관한 것이 있다 보니까요.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판매자에게 제재를 취할 수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겨서 청원이 나온 거죠. 변형된 카메라의 판매 자체를 막아야 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말 이렇게 일단은 초소형 카메라라는 것이 범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이것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단속을 더 많이 하고 우리도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하여간 처벌이 엄격하게 잘 되어야 이런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기에 몰래카메라가 혹시 있는 거 아닌지 그렇게 감지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장비가 있다고 하던데 저도 가끔 나도 그걸 좀 사볼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로 늘 조심하고 약간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바꾼 일상 중에 하나가 배달 음식의 활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작용이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각종 배달 사고와 리뷰 테러까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도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십니까? 원래는 자주 시켜 먹는 편이 아니었는데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저희는 또 야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면 또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저녁은 지금 거의 배달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 오늘 그래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 과정 속에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 자, 종합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달 사고를 알아볼까 싶어요. 큰맘 먹고 비싼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웃집으로 잘못 배달이 갔거나 이웃집에서 먹어버린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네, 잘못 배달 온 음식을 먹은 이웃집 거주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가게 음식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거 자기 집에 잘못 온 것을 알면서도 개봉해서 먹거나 사용했다면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이 돼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사상 죄책까지 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민사적으로 배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군요. 네, 또 맞습니다. 요즘 이런 일도 자주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 제대로 된 음식이 배달이 됐는데도 고객이 괜히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음식에 딴지를 걸고 환불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음. 발생을 하는데요. 그 배달 의뢰를 받은 가게 주인이 레시피대로 잘 조리를 해서 보냈는데 네. 손님한테 항의가 들어오면서 뭐 음식이 덜 익었다느니 맛이 이상하다느니 전화가 와서 새로운 음식을 보내면서 기존에 받았던 음식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고객이 이거 좀 맛을 조금 봤는데 뜯어봤는데 괜찮냐라고 하길래 괜찮다, 있는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라고 해서 돌려받아 봤더니 네. 거의 다 먹은 상태로 이미 음식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고객이 한 번 음식을 주문하고 그 배달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더 음식을 2개를 받아보기 위해서 주문을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그 고객이 일부러 주문을 트집 잡았다던가 2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했다는 게 밝혀지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속여서 하나를 더 취하려는 의사로 본다. 네네, 거기에 대해 맞습니다. 기망이 있다고 본다. 그런 네. 거군요. 실제로 작년에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을 집어넣어 놓고 가게 실수라며 책임질 걸 요구했던 블랙 컨슈머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고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러 막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 진짜 찍히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네, 머리카락 같은 거 집어넣기도 네. 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배달 주문을 했는데 재활한 음식이 왔다거나 상한 음식이 왔으면 이때는 어떡합니까? 네, 그 현행법상으로는 식품위생법이 음식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 음식이 상했는지는 그 음식에서 유해균이 발생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뭐 영업정지 15일 혹은 영업정지 1개월이 각각 내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 인과관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네. 많은 곤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었으면 좀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야채 삶은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보니까 야채가 많이 물러 있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요즘 하도 뭐 블랙 컨슈머 많다, 고객들이 진상이 많다 하니까 일단은 조금 반쯤 드신 거예요. 네. 근데 먹다 보니까는 배도 아프고 나중에 병원을 가보니까 식중독에 걸렸다. 아이고. 그래서 이 배달 음식 리뷰에도 얘기를 써놓고 고객 항의를 했는데 나중엔 이 인과관계 입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오히려 그 리뷰 쓴 게 영업 방해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하신 경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뭔가 증거를 남겨놓거나 뭐 바로 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실제로 저희 같이 있는 변호사님이 정말 돈가스를 먹다가 이가 부러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 항의를 하고 배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채취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으시고 네. 병원도 바로 가서 진단서 발급받아 놓으시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배달 어플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요새 이제 그 저희 애들도 시킬 때 리뷰 뭐 별점 이런 걸 보고 시키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배달 어플에서 음식점이 일부러 별점을 1개만 달라라고 요구했던 음식점이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벌점이 이게 5-5개 정도가 만점인데 별점으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음식점은 별점을 1개만 받겠다. 1개만 찍어달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배달한 음식이
배달 예상 시간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그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유흥업소 여성에 빗대면서 욕을 달아놓은 리뷰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이 사실은 그 가게 주인 점주분의 딸이었는데 네. 그 리뷰를 읽어보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이 점주가 그 사과를 요구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뭐.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악의적인 리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네, 사실 고객이 이용을 한 후에 솔직하게 리뷰를 남길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르바이트생을 유흥업소 여성에 비유한다던가 상대방을 비하한다던가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내가 겪은 일이 아닌데 겪은 일처럼 거짓된 사실로 리뷰를 달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는 영업 방해까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법원에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뭐 추잡스러워, 한심스러운 냄새조차 역겨워 뭐 이런 표현을 한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뭐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네,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도 성립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예,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하락시키는 표현으로 그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맘카페라든가 이런 네. 것에 기재한 경우엔 모욕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그렇게 이제 사회가 힘들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것들을 또 리뷰나 이런 걸로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인도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밝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배달 음식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 저희 참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네, 일회용품이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환경을 위해서라도 더 빨리 코로나도 끝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김현미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더 자두의 김밥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